평균을 내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에 대한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거기는 괜히 어렵게 시그마도 나와 있고 이 안에 시그마를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감히 시그마를 모르더라고.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간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그마 기호 없이 한번 써볼까요? 그게 우리한테 더 느낌이 좋으니까. 시그마 없는 기호가.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내라. 오늘은 요 3총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X1, F1 이렇게 쓰면 되죠. X2, F2 점점점 XN, FN 틀렸네. XN, FN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죠? 도수의 총합인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저게 평균이에요. 저거가 뭐 의심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들을 다 총합을 구해가지고 총합,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준다가 의심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적어도 없어요. 그죠? 자, 그거가 오늘의 이야기 요 확률분포표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냐면요. 우리가 통계로 들어오기 전 확률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저 X1이라는 별량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쓴 거예요. 아래쪽에. 요걸 조금 자세하게 써보면 이 P라는 존재가 X가 XI가 되는 걸 써놓은 거야. 요 별량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쓴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1로 이어져 보자. 어떻게 정의하면 얘랑 같아지나요? 이 P1이라는 존재가 뭘까요? 전체 분의 F1이라는 생각 들어? 전체가 예를 들어 10개다. 그럼 그 중에 차지하는 게 F1만큼 있는 거잖아. X1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전체 분의 F1.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내보자. 요게 요렇게 조각 나면 요게 N개의 조각이 되잖아. 그지? 머리가 항이 N개니까 분자를 쪼개보면 N개의 조각이 나오는데 N분의 F1 요게 P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의 정의를 우리가 해보면 X1, P1, X2, P2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점 XN, PN. 우리는 이미 이제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도수를 곱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별량에다가 확률만 곱해주면 되는 쉬운 얘기가 돼버린 거지.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죠. 식을 쪼개가지고 증명해 볼 사람은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시그마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시그마를 안 배운 사람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K는 1부터 N까지 XK, PK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I로 써 있을 수도 있고. 1항부터 N항까지 1부터 N까지 X1, PN. X1, P1부터 XN, PN까지 합 저걸 기호로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에요. 자, 평균은 책에 보면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대표값이라는 거예요. 자료 전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 우리가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냈어요. 또는 우리가 오늘 테스트 5번째 봤잖아요. 그거의 평균을 냈어요. 문제 수가 다 달라서 대충 한 10문제라고 하고 평균을 내봤어. 나는 대략 한 7개를 맞았어. 뭐 이런 게 내 대표 숫자죠. 내가 평균을 냈다라는 것은 대표값인 거예요.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 전체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에 우리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뭐 이렇게 있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주로 평균만 쓰여요. 평균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평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 거기는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요것도 배웠다는 거죠?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 그러면 뭐예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분산. 퍼져 있는 정도, 그치?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밑에 보면 산포도 해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되어 있죠. 산자가 이제 흩어질 산자야. 그래서 분산에 쓰인 그 산자도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누구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는 걸 따지는 거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쉬운 얘기를 한다고. 누구로부터 많이 흩어진 정도를 따지는 거야? 누구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따지는 정도를 누구 갖고 하냐면 줄 한번 쳐보자. 밑에 분산의 정의 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줄 한번 쳐주자. 이게 분산의 정의인데요. 왜 편차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편차를 제곱해서 썼을까요? 오, 깜짝이야.
기다리고 있었어. 편차를 다 더하면 제로여서. 맞아요? 편차를 다 더하면 제로 진짜 맞아요? 평균 주변으로 흩어진 정도를 따지면 제로가 되죠. 아주 쉬운 예제 하나 보자. 만약에 2, 3, 4 그러면 평균이 3이에요. 편차를 내보자. 도수는 그냥 하나씩이에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0이 돼버리죠. 편차의 총합이 늘 0이 돼버리죠. 맞아? 그래서 편차를 매번 더하면 제로니까 걔는 흩어진 정도를 따지는데 자료값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써먹을 가치가 있겠다 한 거지. 이해? 그럼 자료를 조금 더 흩어보자. 3을 중심으로 내가 이번엔 이만큼 흩었어. 딱 봐도 누가 분산값이 커? 이쪽이 크지? 맞아? 내가 두 칸씩 벌렸으니까. 그치? 수열을 배운 사람들은 등차 수열로 얘는 공차가 1, 얘는 공차가 이렇게 벌렸잖아. 간격을 벌렸으니까 더 많이 흩어져 있죠. 그치? 흩어진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편차 마이너스 2, 0, 2 이것도 역시나 편차 합하면 제로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써먹을 가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제곱해서 더해서 총합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것이 오늘 소개하는 분산의 정의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다 제곱해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2. 얘는 얼마죠? 3분의 8 확 커지네. 그죠? 자료가 많이 흩어지니까 분산값이 올라가죠. 내가 맞았나요?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나눠주면 맞죠? 그죠? 그래서 분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저기에서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분산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여기 한번 써봐요. 줄줄이 써봐. 시그마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써봐. 3번을 조금 내려 써보자. 표준 편차는 쉬운 얘기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저 작업을 여기다 해보면 어떻게 돼요? X1에서 우리가 평균을 기호로 뭐라고 부르죠? 평균 그러면 M 이렇게 쓰니까 M으로 갈게요. 자, X1에서 M을 뺐어요. 편차는 써먹을 가치가 없어서 제곱을 했어요. 여긴 도수가 있으니까 도수 F1이랑 더했어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X2에서 평균을 뺐어요. 제곱을 했어요. F2랑 더했어요. 자리도 없고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게 이제 N항까지 다 더해지는 거예요. 저 끝까지 다 더해져서 총합 누구로 나눠주면 돼요? 도수의 총합 N으로 나눠준 게 분산의 정의가 되었어요. 졸지 마세요. 표준 편차는 어차피 얘는 분산이냐 표준 편차이냐는 그냥 루트 값이니까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되죠. 따라서 2번까지 잘 구하면 3번은 그냥 가는 거죠. 거기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그럼 요 얘기가 오늘의 확률 분포표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정의되면 될까요? 아직 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P1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충분히. 머리로 이렇게 N등분해서 다 이렇게 쪼개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써보자. 어떻게 돼? X1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게 뭐가 되면 돼요? 요게 P1이 되면 되죠? 아까 전에 요렇게가 P1이 됐었던 것처럼. 졸지 말자. P1. 하나만 더 쓰자. X2 마이너스 평균 제곱의 P2 해서 점점점 n번째까지 해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또 역시 이게 분산의 정의가 돼요. 도수분포표상에서는 다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확률분포표에서는 바로 곱하면 되는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다 나눠놨으니까. 확률값을 미리 계산해 놓은 바람에 P1으로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면 그게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되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소개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한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도수분포표에서 이해한 걸 가지고 확률분포로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장을 넘기면 뒤쪽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페이지는 62페이지예요. 중간에 2번에 보면 이산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쭉 다른 공식들이 소개되고 있네.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볼래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64쪽에 있어요. 64쪽 얘기합시다. 중요한 페이지니까 여기 얘기합시다.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산확률 변수는 이산, 무슨 뜻이에요? 또 산자가 들어갔으니까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즉 0을 포함해서 자연수들을 변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정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수를 변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변수 자체가 끊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적이지 않다는 반대말이야. 이산이라는 말이.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해서 표 만들어져 있고 밑에 평균까지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평균의 다른 말은 기대값이에요. 그것도 줄 한번 칠까요? 평균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하고요.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m을 쓰기도 하고 평균의 머리 글자 m을 쓰기도 하고 기대값에 ex를 쓰기도 해요. EX, 기호도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옆에 공식은 그냥 받아들여지시죠? X1, P1 해가지고 시그마로 해놨네요. 여기는 K보다는 I를 좋아하네요. 우리도 I로 갈까요, 여기? I는 1부터 XI, PI. 자, 이것도 해볼까?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PI. 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성질을 배운 거를 변형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는데요. 밑에 분산의 정의가 되어 있고 걔가 변형돼서 뭔가 다른 시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분산의 정의가 이제 두 가지로 소개가 될 건데 아까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 하나 나왔고 그지? 오늘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와 시그마 사이를 증명할 거예요. 이 다음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서 PI랑 곱해서 시그마를 세 개로 쪼개봐. 저 완전 제곱식에 항이 3개가 있잖아. 그걸 시그마를 각각 걸어서 요 공식을 유도해 볼 거야. 시작해봐. 그 오른쪽 공간 점점점 옆에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식을 유도해 보자. 우리가 여기에는 결론을 터뜨리고 이제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요거를 오늘 외울 거거든. 실제로 요거보다 요걸 더 잘 써먹을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변형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의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분산을 그렇게 정의한 건 약속인 거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라 이건 뭐 우리가 따지고 들 부분이 아니고 얘를 변형해서 이제 오늘 외우게 되는 이 공식이 탄생하는 거야. 자, 시그마 공식을 이제 해봅시다. KI는 1부터 N까지 완전 제곱식을 풀면 XI의 제곱 2mxi m제곱 그 다음 pi 시그마는 덧셈을 각각 거는 성질이 있어요. 시그마를 안 배운 사람들을 위한 거야. 요렇게 전개해서 시그마를 각각 걸어도 돼. 각각. 덧셈 뺄셈을 각각 따로 걸 수 있어. 그럼 걸어보자.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과 pi가 만났고 요렇게. 시그마를 또 따로 걸어. 2m의 시그마 내가 내보냈는데 얘는 상수니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i는 1부터 n까지 xi 이 i라는 문자가 없는 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시그마 m제곱도 쫓아낼까? m제곱의 시그마 k는 i는 1부터 n까지 pi 어디 내가 k라고 쓴 데 없죠? 세 도망을 낸 거야 그냥. 시그마를 각각 걸고 상수만 쫓아냈어요. i라는 녀석이 없는 게 상수예요. 이 변수가 i인 거니까 지금.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할 수 있을까? 요거 제일 쉬운 것부터 요거 못 가, 요거.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해서 Pn. 뭘까? 1. 맞아요. 왜 그렇죠? 확률의 총합. 확률 분포 표 보세요. P1부터 Pn까지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저게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전 사건을 다 깐 거니까 확률의 총합은 늘 1이 되어야 해요. 저 확률 변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깐 거니까 P1부터 Pn까지의 합은 1이 된다. 또 알고 있는 거. 없어요? 또 P1에 너 뭐 안 썼지, 그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데 없는 거지, 지금. 여기에 안 썼다, 그지? 고마워. 요거 뭐예요, 요거? 뭔가 얘기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XI, PI. 어디서 많이 봤네? 뭐예요? 저쪽 칠판에 살아있네. XI, PI. 별량하고 확률하고 곱해서 더했어요.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죠? 얘를 M이라고 쓰자. 됐어요? 그럼 이제 쟤는 배운 적 없어요. 그죠? 저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호를 이쪽에서 소개할게요. 저거는 자료들을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했죠.
그지? 자료들을 다 제곱한 거야. 저 위에 있는 별량 x1도 제곱, x2도 제곱, 다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한 거야. 걔 이름이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요렇게 써요. 별량 x를 제곱해서 평균 내었다. 기대값의 기호라고 했잖아. 2가. 기대한다 라는 머리 글자를 딴 거야.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말이어서 요게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 2m에다 m이 곱해졌으니까 뭐가 됐어요? 2m 제곱이 됐어요. 세 번째 건 뭐가 됐어요? m 제곱이 됐어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한 줄만 더 갑시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탄생했어요. 분산의 새로운 또 이름이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한글로 날려주면 더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다 해서 얘는 제곱의 평균. 얘는 평균의 제곱. 자, 평균은 원래 m도 쓰고 2x도 쓰니까 요게 2x로 돌변해도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 공식을 소개합니다. 분산은 오늘 많이 쓰게 될 공식 지금 외우세요. 이거에 2x의 제곱. 이게 m이 좋은 사람은 m으로 가도 되는데 2x 통이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써봤어. m이라는 것과 2x는 같은 말이야. 기호를 요거 썼다 저거 썼다 하는 것뿐이야. 평균을 뜻하는 단어고 외우는 건 암기법은 한글로 외우셔야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이게 오늘 중요하게 외워야 하는 공식. 이건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그죠? 우리가 그동안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냈었어. 분산을 알던 사람도 이건 이렇게 변형하는 걸 안 하잖아. 그지? 중학교 때 요건 안 사용하니까. 그래 알기도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학원에서 배운 사람들은 좀 심화를 하면 요것도 나오더라. 내신 대비 하다 보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외울 수 있겠어? 평균은 뭐 그냥 느낌대로 가면 되고. 분산은 제곱을 해서 평균 내고 평균을 해서 제곱해서 뺀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평균은 싱거우니까 분산을 해보러 갑시다. 나는 공식을 잘 외웠는가 한번 해봅시다.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 그 페이지 먼저 갈게요. 65쪽. 자, 문제는 표를 주지 않았고 우리한테 표를 작성해서 표준 편차까지를 구하는 게 문제이므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단락까지 설명한 걸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표도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확률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표를 만드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야. 변수가 뭐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를 꺼낸다. 다른 말로 하면 뽑는다. 이거야. 그지? 자, 뽑는다, 꺼낸다 이런 단어는 뭘 뜻하는 단어인가요? C. 조합입니다. 조합. 맞아요? 여러 개의 구슬 중에 나는 2개를 꺼낸다. 자, 확률 변수 정의에다 줄 한번 치세요. 검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랬어. 자기가 가끔은 내가 창조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 문제에 주어진 걸 갖고 풀어야 돼. 문제에서 검은 구슬 그럼 검은 구슬 갖고 풀어야 되고 흰 구슬 그러면 흰 구슬 갖고 풀어야 돼. 그럼 이제 표를 작성해보자. 검은 구슬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부터 따질까요? 통계는요. 저기 앞에 경우의 수부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경우의 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확률도 구할 줄 알아야 이 표를 만들어요. 그럼 그 표 만드는 게 1단계인 거죠. 그지? 그리고 삼총사를 구하러 가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 산수가 진짜 많지. 그지? 어디 하나라도 말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안 그래도 산수가 뭐 제곱하려면 힘든데 표 자체의 작성부터 해줘야 하니까. 예지야, 등판한다. 세게 때려줘. 자, 해봅시다. 검은 구슬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부터 물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변수는 누구입니까? 3가지입니다. 0, 1, 2. 인정되세요? 왜 0, 1, 2로 끝나죠? 2개 뽑았으니까.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냈으니까 검은 구슬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 1, 2인 거 인정이 되세요? 그 인정된 사람은 이제 확률을 구해봐. 밑에다. 밑에 표에. 표에는 답을 쓸 준비를 하고 계산은 이렇게 따로 하세요. 표에는 숫자만 딱 깔끔하게 쓰고 계산은 밑에서 찌글찌글 하세요. 기호를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요거 이제 증명을 지워버리자. 증명은 정석 피면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책이든 피면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과정은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자, 확률 변수 x 0이 가능, 1 가능, 2 가능, 합계는 1로 예상, 확률 이거야. 여기다 쓰려면 힘드니까 나는 요 밑에다가 x가 0일 확률 이렇게 쓸게요. 이게 기호예요. 변수가 x가 0이 될 확률. 자, 검은 구슬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복습해보자. 확률 7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구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흰 구슬만 모두 뽑았다. 위에는 4 컨비네이션 2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계산법은 안 까먹으셨죠? 밑에는 21, 위에는 6 해서 7분의 노노노 맞나? 맞아. 7분의 2 해서 여기로 7분의 2를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요 스타일로다가 밑에 x가 1일 때의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 작성해보자. 해서 나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평균도 빨리 구하고 분산도 구해서 답도 내보면 됩니다. 오늘 구해야 되는 공식은 칠판 좌측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공식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외워서 푸세요. 분산은 누구로 푸세요? 이걸로 푸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나는 고집을 부려서 이걸로 풀겠다 해도 답은 나와요. 당연히 같은 말이니까. 평균을 빼서 뭐 편차를 제곱해서 풀겠다 해도 답은 나오죠. 자, 일단 확률부터 채워볼게요. 7분의 4, 7분의 1. 사실 이거는 오늘 과정이 아니어서 내가 여기에 공을 들여 설명할 시간이 오늘 많진 않거든요. 혹시 7분의 4, 7분의 1 중에 모르는 거 있어요? 검은 구슬이 하나 나올 확률 7분의 4, 검은 구슬이 2개 나올 확률 7분의 1. 빨리 한번 써줘 볼까요? 7분의 4 어떻게 돼요? 72. 이게 흰 구슬 다 뽑은 거지.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이게 된 거죠. 요거만 쓸게요. 요거만. 요게 px가 1일 때의 확률이에요.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평균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삼총사 평균. 곱하고 더해라 뭐 이랬어. 0도 그냥 뭐 구색 맞춰주기 위해 쓰자. 0 곱하기 7분의 2, 1 곱하기 7분의 4, 2 곱하기 7분의 1. 오늘 이렇게 막 재미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산수. 하면 나는 다 해와서 7분의 6. 속도를 빨리 따라오세요. 자기가 계산해서 칠판에서 맞추는 방식으로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분산의 기호를 소개 안 했네. 분산. Vx. 기호 있게 풀면은 더 멋있으니까 분산 기호 여기다 쓰자. 평균은 EX. 분산은 VX. 얘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자, 분산 제곱의 평균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잠깐만 쳐다보세요.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까? 왜냐면 선생님 경험상 수업을 하다 보면 요걸 잘 안 해. 공식 자체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 근데 제곱의 평균에 너무 공을 들이고 있어.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하는 건 아 까먹었다 이렇게 해. 뒤에를.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구조를 잡아. 나는 제곱의 평균을 해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이렇게 구조를 잡아. 자,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자료들을 제곱하고 확률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물론 이거 내가 지금 너무 성실히 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냥 0인데 그냥 써주는 거야. 자료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한 거고 또 자료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고 공간이 모자란다. 자료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고 여기를 너무 크게 잡았네.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한 평균을 넣어야 하므로 분산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터뜨리면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굳이 안 내도 되는 거지. 그치? 그 문제 안에 평균 구해야지만 풀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분산 표준 편차 문제를 내겠죠. 그죠? 확률 분포표에서 나 딱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내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 쫙 흐름 알아야 되고 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로 이거 만들어야 되고 쫙쫙쫙 가야지. 해서 여차저차 계산한 결과를 불러줄까요? 소정이 했나요? 얼마 나왔어요? 3번이 나왔어요. 네, 분산의 결과는 일단 49분의 20이 나와요. 그죠? 요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표준 편차이므로 기호도 써보자.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7분의 2 루트 5 이렇게 된 거지. 답에 딱 있어주네. 그지? 3번. 됐어요?
이게 오늘 소개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평균, 분산, 표준표차.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으셔야 해요. 이산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게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겠지. 매번 공만 뽑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운 확률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얘를 구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뭐 그냥 산수이죠. 응? 요거만 잘 외우시면 돼요. 한글로 외우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거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구조를 잘 잡으시면 돼요. 연습할 문제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까? 없네. 별로 마땅한 문제가 없네. 진짜네. 앞쪽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가 앞에 쭉 다 넘어가고 뒤에 일단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부터 소개했거든요. 자, 돌아와 볼게요. 62쪽을 핍시다. 62쪽에 보면 선생님이 공식들 그 기타 등등 오늘의 핵심을 소개하느라고 들러리들을 아직 소개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치면서 이해할게요. 자,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아까 살짝 얘기했죠. 이산은 흩어져 있는 변수, 즉 주로 정수값이 변수가 됩니다. 정수는 딱딱 끊어지는 변수들이니까 연속 확률 변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변수가 말 그대로 연속적인 거에 이제 구간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이산 확률 변수를 그 변수로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로 갖고 있는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합니까?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칠판 첫 제목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산 확률 분포표를 그려라. 그러면 이 표를 그리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변수는 당연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변수들이고 거기에 따른 확률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이산 확률 분포표예요. 됐죠? 자, 그 분포의 성질을 밑에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에서 첫 번째 성질 PI라는 확률이라는 녀석은 0에서 1 사이다. 사이다라는 말은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0 이상 1 이하이다. 됐어요? 뭐 그거 당연히 확률에서 다 배운 얘기죠. 그죠? 0과 1 그 안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 2번. 아까 증명할 때 썼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해만 쭉쭉 하시면 돼요. 3번. x가 xi 또는 xj일 때의 확률은 각각 끊어서 확률의 그 각각의 확률 값을 더할 수 있다. 당연한 거. 그 다음 4번. 얘는 연속인 것처럼 줬지만 a부터 b까지의 확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기 때문에 a일 때, 그 다음 정수일 때, 그 다음 정수일 때 해서 b일 때, 정수일 때까지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4번에 오해가 있을까 봐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x가 1부터 2까지라고 나와봤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봤자 어차피 누구를 뜻하는 거다? 1 또는 2를 뜻하는 거다. 정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총합이 얼마이다? 7분의 5다. 이런 설명이야.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 얘네가 아무리 부등식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정수만 선택하면 된다. 여기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의 문제는 4번만 가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 4번. 하나만 풀고 지나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소개한 이 부등식의 이야기를 정수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이다. 주어진 그 확률이 16분의 1이 되도록 a를 구하여라. 확률을 안 가르쳐 줄 테니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라. 그랬어. 자, 문자가 두 개인 것으로 봐서 우리는 두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죠? 제일 먼저 보이는 관계식 뭡니까? 그거 보여야 되는데. 그치. a 더하기 b가 2분의 1. 그거 당연히 찍고 가야죠. 그죠? 자, 하나 확보. 그 다음에 조건을 줬을 테니 그걸 이용해서 구해 보십시오. x가 1보다 크다. 1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3보다 작거나 같다. 3을 포함해서 아래로 쫙.
어려울 게 없겠지만 굳이 식을 만들어주면 1보다 크다니까 8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더하기 A. 그것이 얼마이다? 16분의 1이다. 해서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세워놨었던 요 녀석과 연립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다랑 연립. 자, 정답만 부르고 지나갑니다. A의 값은 얼마나요? 16분의 5입니다. 됐죠? 그 부등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정도만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64쪽에 아까 소개한 공식들이 보일 거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까 내용 잡았었던 거고 문제는 예제 6번입니다. 풀 시간을 살짝 주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가 k, 2x제곱만 하나 선생님이 잔소리를 해주면 이 x제곱은 뭐다? 우리나라 말로 뭐다? 제곱의 평균이다. 제곱의 평균은 3k 더하기 1,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최대값에 너무 긴장해서 문제를 못 풀지 말고 분산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분산이 정의가 뭐였더라 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정인이 좀 깨워줄래요? 정인이. 깨어났어요. 정인아, 기왕이 고생하는데 졸지 말고 하자. 조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서 깨우긴 아주 좋아요. 딱 2명 있어요, 우리 방에. 자,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분산의 공식을 세워보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하면 K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나와요? 2차 함수가 나오죠. 그죠? 2차 함수는 굉장히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죠?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2차 함수가 최고차가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으로 생겼어요. 그죠? 뭐만 찾으시면 돼요? 꼭지점만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K가 특별히 뭐 정의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품했어요. 그죠? 응. 정답은 얼마예요? 4분의 13. 선생님이 풀어야 되니? 아,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그지? 그래서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놀라지 않으셔도 되죠? 분산이라는 공식을 세워서 거기에서 2차 함수구나. 그 판단해서 최대값 구하면 돼. 갑자기 최대 뭐야 이러면서 못 풀지 말고 분산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공식을 만들고 지나가면 이런 공식이 있을 수 있어요.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 요걸 익숙하게 자꾸 써보는 거지. 평균의 제곱. 이니까 내가 얘를 주인공을 이거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을 평균과 분산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거는 그 위에 분산 소개하는 공식 밑에다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바꿔서 한번 써봐요.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만약에 주인공이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죠. 이건 뭐 굳이 딸딸딸 외울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쓰여요. 제곱의 평균을 구할 일도 앞으로 있을 거예요. 분산하고 같은 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의 실수는 거기서 오거든요. 분산을 구해라. 그랬는데 제곱의 평균만 하고 딱 끝내는 경우가 많아. 까먹는 거지. 뒤쪽 해야 될 일을. 이거와 이거와 같은 말이 아니라 이런 관계식 속에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새로운 얘기가 시작이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쉬겠습니다. 지금이 55분이고요.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식을 먼저 소개할게요.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이제 기본 타입을 지나서 어떤 성질들이 존재하는데 책에 보면 XY가 확률 변수이고 AB가 상수일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자, 3개. 박스로 묶어볼까? 박스로 묶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암기해야 돼요. 공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수학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직관적인 의미부터 봅시다. 식으로 하는 거는 시그마로 증명하면 다 돼요. 시그마의 성질에서 이미 다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한 개만 보여주려고 해. 평균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내가 지난번에는 점수를 선생님 쳐다봐봐. 1점, 2점, 3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평균이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그죠? 2점. 근데 이번에는 열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점수를 3배에다가 1점을 더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지? 그럼 지난번에는 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이번엔 그럼 몇 점 받은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갔어? 4점, 7점. 이거 얼마니? 내가 뭐라 그랬니? 지금 말을. 3배에서 하나 더 받았다 그랬지? 10점 이렇게 받았어요, 이번에. 맞아요? 지난번에는 1점, 2점, 3점, 10점 만점에 1, 2, 3을 깔았는데, 밑에를 깔았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4점, 7점, 10점 이렇게 올랐어. 점수가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3배 올라가고 1점이 올라갔더니 평균도 어떻게 됐어? 똑같이 올라갔죠. 왜냐면 4, 7, 10이니까 평균 내보면 7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얘기예요.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은, 1차식에 대한 평균은 A한테도 B한테도 내가 반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A배 된다? 그러면 나 평균도 A배 될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 B가 더해지면 나도 B가 올라갈 거야.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숫자 하나 예를 들어봤어. 그리고 두 번째 분사는 B는 아무리 올라가도 난 걔한텐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B는 아무리 더해져 봤자 자료를 한번 더해볼게요. 1, 2, 3하고 내가 3씩 올려서 4, 5, 6하고 어때요? 자료들의 흩어짐의 정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이해되세요? 대충 이해되세요? 내가 아무리 B만큼 100만큼 올려놔도 어차피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가 똑같아서 분사는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B한테는 반응하지 않고 A한테만 반응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분상 정의가 편차를 제곱하다 보니 A배를 했지만 분사는 어떻게 된다?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분사는 애초 정의가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제곱할 때 아마도 이게 제곱이 됐겠죠. A가. 맞아요? 증명하다 보면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1, 2, 3점에 이번에는 2점, 4점, 6점을 받았다. 그러면 요때의 분산과 이때의 분산은 몇 배 차이다? 4배 차이다. 심심하면 해보셔도 되고요. 얘는 평균이 2, 얘는 평균이 4죠. 분산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 분산과 이 분산은 실제로 몇 배 관계다? 4배 관계다. 자료는 2배 되었지만 실제로 분산은 4배 관계다. 뭐 이런 직관적인 얘기를 이제 식으로 뭐 어쨌든 한 번은 해석은 해야 되니까 조기 시작해놨어, 선생님이. 시그마로 평균만 한번 증명해 봅시다. 증명해가지고 오른쪽 공간에 평균의 증명을 들어가 보세요. AXI 더하기 B의 PI다. 내가 자료를 저렇게 바꾼 거야. XI, PI가 요게 평균이었는데 요 녀석이 평균인데 지금 요 별량이 저렇게 바뀐 거야. A배도 되고 B가 더해진 거지.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까 그 공식이 탄생하겠죠. 그지? 요거 시그마 이게 항이 2개니까 항 2개로 쪼개면 A의 시그마 XI PI 요 시그마 위아래 생략 B의 시그마 PI 그러면 얘가 평균 얘가 요 녀석이 1 이렇게 되겠죠. 증명 끝. 맞아?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자료에 아주 쉬운 값들로 이해한 거를 식으로 정리하는 중이고 우리는 이 공식을 어찌해야 한다? 외워야 한다. 결국은 통계는 공식으로 움직이는 단원이어서 아주 수학적인 능력을 요하는 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걸 잘 외운 사람들이 써먹는 거죠. 1차식에 대해서 나는 A와 B에 둘 다 반응하겠다. 분사는 A한테만 반응을 하겠다. 됐어요? 암기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리 자료가 똑같이 올라가도 똑같이 올라간 건 분산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밑에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거니까 A제곱의 루트가 절대값인 건 아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맞아요? 여기다 루트를 걸은 거니까 A제곱은 절대값 A, 여기한테 루트가 요게 표준 편차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것까지 유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산의 표준 편차이므로. 자, 분산은 괜히 복잡해서 선생님 증명 안 했는데요. 시그마로 해보면 증명됩니다. 자, 선생님이 당구장에서 하나 써놓은 걸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차식만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 2차식도 만날 수가 있어요. AX 더하기 B, X에 관한 1차식도 있고 지금 선생님 쓴 것처럼 2차식도 만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2차식에 대한 기대값도 다 쪼갤 수 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렇다. 밑에 식 AXI 더하기 B 자리에 2차식을 써서 증명하면 그냥 돼요. 그냥 증명이 저걸로. 2차식도 우리는 각각 기대값을 걸어서 처리할 수 있고 맨 마지막 상수항은 그냥 C로 나오면 된다.
자, 여기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분산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1번에 대한 공식 3개, 당구장 하나 넣어서 공식화 시켰어요. 9번, 10번, 11번 모두 풀 수 있거든요. 모두 괜찮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가 5, vx가 10. 새로운 변수 y는 ax 플러스 b인데 다음과 같아요. y에 대한 평균, y에 대한 분산, a, b 구해라. 완전 그냥 산수이지요. 그죠? 관계식 세워서 연립하시면 돼요. 요건 답만 부를게요. 9번 시작. 답만 부른다 그랬으면서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거만 해볼까? a에 2x 더하기 b는 15다. a제곱에 vx는 40이다. 요게 평균 분산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대입하면 되죠. 평균은 5, 분산은 10. 대입해서 풀면 정답 5번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풀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각각의 값을 불러볼까요? a는 얼마 나와요? 스몰 a는 2, b는 5 이렇게 나와요. 됐죠? 왜? 표준 편차 어떻게 그리냐고? U자 거꾸로. 이건 6 이렇게 쓰면 6이고 얘는 이렇게 거꾸로. 획이 그냥 거꾸로 획이. 그런 걸 궁금해할 줄은 정말. 이름은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이름은 시그마. 그리는 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마음대로 그려. 그렇구나. 그게 궁금할 수도 있었구나. 예제 10번.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5일 때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오. 드디어 2차식 등장? 맞아? 우리는 공식화 시켜놨으므로 아까 당구장에 썼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y의 평균을 물어봤으므로 x제곱 마이너스 10x의 평균을 구해야 되네. 요거 좀 머리 좀 잘 써야 한다. 자, 10번을 풀겠습니다. 예제 10번. 풀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가세요. 선생님보다 식 세우는 걸 먼저 가세요. 평균을 구하시오. y의 평균을 구하시오.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이므로 2차식도 분리된다고 했으므로 분리 시작. 요렇게. 자, 문제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눈에 보이네요. 자, 평균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넣어주시면 되고요. 25. 요거 줄치고 25. 에이? 맞아? 맞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제곱의 평균 어떻게? 안 나왔잖아. 응, 평균하고 분산하고 두 개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응? 제곱의 평균은 평균과 분산으로 구한다. 정확한 공식은 아까 한번 선생님 정리했는데 지워졌어. 어떻게 되는 거지? 공식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걸로 변형됐었죠. 그죠? 그걸 너무 딸딸딸은 안 외워도 되지만 분산 구하는 공식을 바꿔서 쓰실 줄은 알아야 돼요.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이게 vx예요. 따라서 제곱의 평균은 요거만 넘기시면 되죠.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400? 400이에요? 아, 답이 400이에요. 말고 이거. 응. 625예요? 650이래요. 650이래요. 여기. 분산 플러스 평균의 제곱. 거기 표준 편차가 5다라는 걸 혼자 또 분산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 가지로 함정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 단원이 쉬워 보이지만 산수이다 보니까 분산을 줬다, 표준 편차를 줬다 약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적합한 숫자를 잘 찾으셔서 넣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답은 3번입니다. 650 빼기 250. 자, 마지막 문제.
각 면에 1122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던졌다. 주사위는 주사위인데 1, 2, 3, 4, 5, 6이 아니라 1, 1, 2, 2, 4 이런 거예요. 맞아요? 변형된 주사위라고 보시면 돼요. 윗면에 적힌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하죠. 줄 쳐보자. 윗면에 적힌 수를 확률변수 x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문제를 읽을 때 누구를 확률변수라고 정의했는지가 포커스예요. 걔를 가지고 표를 그려볼까요? 확률 분포표, 정확하게는 이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작성을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평균을 구하면 5x 더하기 3의 평균은 공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겠죠.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관건은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표를 유령처럼 그리지 말고 그래도 선도 그리고 기호도 맞춰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응? 오늘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야 나중에 날림으로 계산이 돼. 혼자 탁탁탁탁 이렇게 하려면 오늘은 규격에 맞춰서 하세요. Y. 네, 그렇게 하면 맞아요. 이 확률이 맞다면. 그지? 민규야, 여기도 써봐. 여기 변수 x 밑에 p. 적어도 xp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자, 변수로 가능한 거는 보다시피 1, 2, 4고요. 확률도 너무 쉽잖아. 그지? 너무 쉽지? 조합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첫 번째 확률 6분의 2, 두 번째 확률 6분의 3, 세 번째 확률 6분의 1. 약분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6분의가 살아있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어차피 나중에 통분해야 하잖아요. 그죠? 약분해봤자 통분하면서 또 틀릴 수 있으니 그냥 6분의를 살려둡시다.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그러면 기대값을 구해보면, 평균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와요. 2. 선생님 분필 안 들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다? 13이다. 됐어? 이제 기호 없이 그냥 머리로 간 거지, 머리로. 1차식에 대한 평균이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 예제가 좀 쉬워. 예제가. 확률분포표가 어려우면 어렵고요. 확률분포표 작성이 쉬우면 쉽지, 그 다음. 어차피 저 삼총사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니까. 저 공식도 외우면 그냥 그만이니까. 그치? 외우긴 외우는데 느낌을 가지고 외우시고 공식의 증명도 반드시 해보세요. 쌤이 평균만 했으니까 집에 가서 분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항 분포입니다. 뒷장을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만약에 혹시 못 따라온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뭐 첨삭 시간에 충분히 잡히니까요. 불안해하지 말고 넘어오세요. 자, 68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이항 분포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아직도 떨고 있네요. 아직 거기서 넘어오세요. 이따 질문 받을게요. 자, 이항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 또 이거 뭐 또 얘기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밑에 공식 보입니까? 일단 중요한 공식에 형광으로 또 박스 하나 가자. 박스 표시하고 어떻게 쓴다? 암기. 외워야지 뭐 결국 이거. 물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 소개 살짝쿵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가 중요하고 어렵지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더 쉽습니다. 그동안 그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게 노가다였다면 얘는 그냥 산수입니다. 그죠? 뭐 n이 뭔지 모르겠고 p가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라잖아. 그지? 뚝딱 하겠네? 그지? MP, MPQ 뭐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지? 훨씬 좋아졌죠? 자, 이항 분포라는 것은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라는 오늘 제목이잖아. 흩어진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포 상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있고 얘만 이름도 있고 기호도 있고 얘만 푸는 법이 다르고 뭐 그래요. 이해되세요? 자, 이항 분포가 그럼 무엇이냐? 이 이항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항 정리해서 들은 적 있죠. 그리고 걔랑 닮았죠. 닮은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또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험 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허정윤, 눈 떠. 오늘 시험 문제 5번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잘 못 쓰더라, 니네 돌아다녀 보니까. 응. 개 문제가 뭐야? 그지 같다는 건가요? 아, 피부병. 맞아.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내가 들어왔으므로 뭔지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어. 개 문제. 깜짝 놀랐다, 야, 나는. 멍멍이 문제, 그지? 완치율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그지?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공부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설마 뒤에는 이런 걸 의논하는 것 같진 않고.
뭡니까 거기는? 개에 대해서는 이건 것도 아니고 뭐예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항 정리해서 배웠고 얘가 좀 지난 시간에 뒷분에 살짝 나오고 없어져가지고 뭐였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거 알아야 되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계속 하는 거 계속.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주사위 동전. 오늘 주사위 100번 던졌어. 독립시행이잖아. 그치? 첫 번째 던질 때랑 맨 마지막 던질 때랑 팔이 좀 아플 뿐이지 독립적이죠. 첫 번째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100번째 주사위한테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독립시행인데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 역시나 이 폼을 썼었습니다. 그죠? 얘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칠판에 여기를 볼 차례. 여기 숨어있는 요 녀석을 봐주세요. 자, 이항분포란 변수가 0으로 시작해서 n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n번의 시행이니까. 그 시행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개수가 항상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n개인 것까지 가능하죠.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1의 눈이 빵번부터 아까 100번이라면 100번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늘 0부터 n까지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확률. 저 독립시행의 확률 오늘 제대로 세웠나 모르겠다. 선생님 동전 던지는 걸로 냈는데 아까 동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온다 뭐 이런 거 냈잖아. 그치? 그것에 생기는 확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NC 제로에 P에 제로, Q에 N승.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보십시오.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고 있는 이 분포 상태를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야. 이항분포의 정의야. 확률의 모양이 저렇게 생긴 게 이항분포야. 그동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아까 좀 전에 구했었던 확률 되게 쉬웠었잖아. 주사위는 6분의 얼마 그냥 끝났었잖아. 그치? 그런 건 이항분포가 아니야. 그리고 아까 조합으로 공 꺼내는 얘기도 이항분포가 아니야. 이항분포라고 말을 하려면 거기 안에 들어있어. 확률이 이와 같이 생겨야 합니다. 라고 써있죠. 세 번째 줄에. 줄 쫙 쳐줘야지. NCR에 PAR, Q에 N-R 이렇게 생겨야 돼. 확률이 반드시 이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것의 확률이 이름이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한글로도 체크해 주세요. 이항 정리에서 한 번,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한 번, 오늘 한 번, 세 개가 연계된 문제를 좋아합니다. 문제가. 이항 정리, 독립시행, 이항 분포까지 이어지는 이 문제를 좋아합니다. 오늘 살짝 맛볼 수 있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세 개가 연계되어져 있는 문제가. 자, 그러면 확률 분포 표와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소개합니다. 요 밑에 이제. 그래서 일부러 얘를 아직까지 살려놨는데 자리를 이쪽으로 차지해버렸네. 여기다 쓰자. 자, 평균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하면 된다. 분산은 NPQ니까 이 Q의 의미가 무엇이다? NP의 1-P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똑같이 이거의 거듭 제곱 끈값이다. 라는 것이 정의예요. 그죠? 되게 생뚱맞은 저 정의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를 선생님이 설명했겠지, 이제. 그치? 평균은 왜 갑자기 NP만 하면 되는 것이, 안 그랬으면 우리 저 죽었지, 그지? 0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 하려면 죽었지. 그지 않아? 만약에 시행 횟수가 100번이라도 됐다고 생각해봐. 풀겠어, 너네 같으면? 안 풀겠지, 그지? 그지? 평균 구하다가 꼴깍꼴깍 되겠지. 분산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겠지, 그지? 그래서 이 공식에 의존해서 우리는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일은 없겠지만 얘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온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자, 요 공식 밑에다가 하나 더 소개했으면 좋겠어. 또 당구장. 이항분포에서 앞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못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공식이 쉬워서. 이항분포인지 깨달았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냥 눈으로도 암산이 되잖아요. 그냥 슉 계산되잖아. 근데 요걸 질문했을 때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X가 예를 들어 R일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항분포 문제에서 분명히 확률을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X가 R번 벌어질 확률을 구하여라. 이랬어. 뭐겠습니까? 거기 있는데, 여기 안에 해법이 다 있는데. 뭐겠습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이거죠. 이거 이제 여기 가다가 여기 R번째 요거 쓰라는 얘기죠. R번째. 맞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겼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구합니다. 라고 아예 한글로 써놓든지 확률의 문제가 출제되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적어놔. 갑자기 확률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 녀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평균을 소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평균이라 하면 잘 들으셔야 하고 어렵습니다. 자, 요거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써보자. 0도 써? 0 곱하기 NC 제로에 P에 제로. P 제로까지는 너무 친절한가? Q에 N. 그 다음 뭐야? 1 곱하기 NC 1 P로 하나 Q로 N 마이너스 하나 점점점점점.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인가? 자, 얘를 점점점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요걸로 한번 가보자. R이 0부터 N까지 NC R에 R 곱하기 NC R에 P에 R Q에 N-R 설명 잠깐 하자. 여기서 멈춰서 변수를 R로 갔네. 내가 변수 X를 R로 갔어. 여기서의 확률 요 R하고 매치시킨 거죠. 됐어요? 우리가 R 자주 썼었죠. 그죠? 이항 정리에서도 N 컨비네이션 R에 요게 딱 이항 정리 일반항 공식이었잖아. 일반항. 그거랑 변수랑 곱하면 평균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게 여차저차해서 밑에서 NP 딱 탄생하면 끝난 거지. 이제 증명 들어가는 거야. 증명. 거긴 없죠. 그죠? 응? 자, 여기서 NP를 뽑아내려면 일단 뽑아보자. 봐봐. 필요한 거 무조건 뽑아내기.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R 곱하기, 자, 요거 복습하기 좋은데, 요 컨비네이션의 정의를 지금은 그 P 퍼미테이션 정의에다가 알팩으로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증명할 때 썼었던 얘 공식이 뭡니까? 팩토리얼로 생겼었던 놈 뭡니까? 밑에부터? 요 위에부터. N 팩 위에는. 밑에는. R 팩. N-R에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 N 팩토리얼에서 N을 뽑아갈 생각이야. 밖으로. 그 N을 뽑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요거 나와야 되니까. N 뽑으려고 작전 중이야. 응? 작전 중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R승, Q의 N-R승. 아직 뭐 요거밖에 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자, 필요한 거 밖으로 내쫓자. N하고 P하고 쫓아낼 거야. 답으로 유인하는 중이야. 답으로. NP가 되게 하려고. R이 0부터 N까지 해.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N-1의 팩토리얼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N이 하나 쫓겨났으니까 10 팩토리얼에서 10 쫓겨났으니까 9 팩토리얼 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아직 안 변했죠. R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여기 P 하나 쫓겨났어. 기억하고 있어? P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뭐겠습니까? R-1승, Q의 N-R승. 오늘 시간 많아서 이따 필기할 시간 줄 거고요. 필기 꼭 못해도 돼요. 책만 피우면 다 있어요, 그냥. 어떤 책이든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요 R하고 요 R팩하고 약분 됩니까? 약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하자. 뭐가 되지? R-1의 팩토리얼 되죠? 뭐 하십니까? 맞아? 내가 맞았니? 네. 안 보여? 이거 위에? 이걸 전개해서 쓴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 변화도 줄 건데요. 보세요. R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요식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애초 요식이 0이었죠. 여기 보세요. 애초 0하고 얘랑 곱한 게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항을 0으로 시작하지 않고 1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1로 시작해도 어차피 0일 때 0이었기 때문에 날아가도 상관이 없죠. 1부터 정의가 되어야 얘기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여기다 일단 0을 넣는 게 문제가 생기고요. R-1이 돼버렸기 때문에 R이 없어지고 얘랑 약분되는 순간 0인 것을 제외하고 1부터 갑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요. 여기 파란색 요 녀석이요. N-1의 팩토리얼 요 녀석이 다시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보세요. 이 NCR의 정의가 짠이었죠. N팩, R팩 쫙 이거였죠. 그러면 요거는 요건 거 이해됩니까? 뭐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보시면 이해됩니다. 맞아요? 같이 마이너스 1이 붙었으므로 이게 이거의 정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시그마가
뭐가 돼야 되니? 일단 이게 결론이 1이 돼야 되지, 그지? 여기 MP가 여기 살려 있고요. 곱셈이야. 이 뒷부분에 여기가 요 녀석이 1이 되어야 하는데 1이 되는 게 이해가 되려면 이쪽으로 가볼게. 요거 이제 일단 다 지울게. 공식은. 그거를 확 이해하려면 칠판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걔를 시그마로 한번 써보자.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 P로 R, Q로 N-R. 이것의 총합이 1인 건 인정이 되십니까? 맞아요?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치? 근데 한 단계 이항 정리를 거쳐보면 얘가 P 플러스 Q의 N승이었다? 알아? 근데 얘하고 무슨 관계야? 여사건의 확률이야. 그래서 P고 1-P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항 정리의 이야기가 쓰이는 거지. 요식을 이렇게 인지하고 이 확률의 총합이 1인 걸 얘기해줘야 하니까. 그러면 같은 의미로 지금 얘는 N-1로만 바뀐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갈까? 안 보일 것 같아서 니네가? 요쪽으로 가면 NP에 P 플러스 Q에 N-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저쪽은 N승이 되는 거고 요건 N-1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P 플러스 Q에 N-1승이 되는 거예요. 하여 요게 역시나 1이 돼서 NP가 된 거야. 이렇게. 오케이, 끝. NP가 된 거 끝. 평균이 이렇게 어려우니 분산은 더 어렵겠죠. 그죠? 분산은 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이걸 만들어내려면 되게 어렵겠죠. 그래도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N과 P를 뽑아낼 수 있었고 바깥쪽으로 뽑아낼 수 있었고 나머지를 1이겠거니 하고 가면 되는 거죠. 1이겠거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이항 정리랑 연결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잠깐 쓸 시간 줄게요. 핵심만 적으세요. 팩토리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N-1의 이항 정리로 돌변해서 1이 되었다 해서 NP가 된 거야. 이 고마운 공식 때문에 우리는 이항 분포의 평균을 N 곱하기 P로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시행 횟수가 몇 번이며 확률이 무엇인지만 알면 곱해주면 된다로 끝나버린 거야. 이걸 계산 안 해도 되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공식이었어, 그지? 이게 실제로 확률과 통계 책에는 아마 미분으로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미분을 배운 후여서 조금 더 쉽게 아마 증명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 책을 사서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할 일은 그럼 무엇이냐? 평균을 외우는 거지 뭐. 평균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자, 외운 사람들은 13번부터 15번까지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 14, 15. 아직 한 30분 정도가 남았고 그 사이에 충분히 이항 분포를 연습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공식이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삼총사 구하기, 그 다음 1차식에 대한 또 삼총사 공식, 거기에 2차식도 공식, 당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항 분포에서 또 삼총사, 당구장 하나 더 넣어주면 확률은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까지. 오늘의 서머리.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고 그 중에 마지막 중요한 이산확률 분포를 보고 있어요. 13번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은 뭘 준 걸까요? 나는 무엇이다? 독립시행이다. 하여 나는 무슨 분포다? 이항 분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의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나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항 분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중이야. 이항 분포는 내가 이항 분포다 라고 얘기하고 나오지 않아 절대로. 너네가 문제 속에서 잡아내야 돼. 이항 분포구나.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뭘 만드셔야 하냐면 요걸 만드셔야 돼. 요거. 이제 이 표는 그리는 게 아니야. 그지? 표는 뭐하러 그려? 이거는 이제 증명하려고 쌤이 써놓은 거고. B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시행 횟수와 확률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 시그마 속에서. 몇 번 시행했다고 보여집니까? 몇 번? 100번. 보여요? 100 컨비네이션 X니까 100번 시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벌어질 확률을 쓰셔야 합니다. X가 벌어질 확률을 쓰셔야 돼요. 확률 변수 X가 벌어질 확률이 4분의 1입니까? 4분의 3입니까?
그거 중요하다 여기는. 응? 바꿔 써도 됐었잖아 예전에 이항 정리는. 근데 얘는 바꿔 쓰면 안 돼. X가 벌어질 확률이 X승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게 P입니다. 보이십니까? 4분의 1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잡혀 있는 거 밑에 있는 것이 확률입니다. R승 밑에가 확률이라는 거. 이게 P고 이게 Q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가 제시하는 게 지금 요거니까 100에 요겁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라고 준 게 나는 이항분포입니다 라는 정의고 이항분포라고 세워졌으면 평균은 2번이 됩니다. 여기는 평균 구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서 고맙지 그지? 이항분포만 잘 작성하면 저 B라는 분포만 잘 만들어내면 끝나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은 지워버리십시오. 12번. 자, 14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 선생님 거짓말했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써줬네. 이건 좀 유치한 문제야.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주면 너무 쉬워지니까. 이항분포의 36은 시행 횟수이며 6분의 5는 확률입니다. 변수 X에 대해서 2X제곱 요거 자주 물어보죠. 2X제곱.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평균과 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 맞아? 평균과 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알지 마시고 공식을 정확히 외우세요. 어차피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애랑 똑같아. 그지?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지금 막 앞뒤로 옮겨 다니는 사람 못 외운 사람인 거지. 그지? 응? 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그치?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아까 공식 돌리는 작업 했으니까 하여 정답은 3번입니다. 펜을 들 게 없습니다, 쌤이. 그죠? 15번. 예제 15번. 아까는 저게 혜인이가 개 얘기했잖아. 개 완치율. 그지? 개. 멍멍이 개. 그지? 그런 문제로 이제 타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얘도 싱겁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줬습니다. 그죠? 야구선수의 타율에 대한 문제도 이항분포 문제입니다. 야구선수가 20번 했어. 안타를 쳤어. 타석에 20번 썼어. 안타를 친 게 아니라 20번 타석에 섰는데 안타를 친 횟수가 확률 변수 X래요. 안타를 칠 확률은 2할 5푼이래요. 이런 거 알아야 되네. 그지? 할푼니 알아야 되네. 할푼니. 2할 5푼이면 분수로 얼마입니까? 그런 거 잘하는구나. 4분의 1. 4분의 1. 100분의 25인가? 맞아? 0.25지 일단 0.25. 소수로 0.25. 2할 5푼이니까. 자,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20회 섰는데 안타를 칠 확률. 이걸 독립시행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주사위 100번 던지는 얘기랑 똑같은데 야구 선수가 첫 번째 안타를 칠 확률과 20번째 안타를 칠 확률은 조금 사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 뒤로 갈수록. 그런데 그냥 독립적이라 보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보고 20번이 다 독립적으로 시행된 거라고 보고 푸시는 거예요. 응? 이항분포라고 말했으니까 거기다가 이 문제는. 정답은 5입니다. 문제 푸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이항분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불량품. 자, 여기가 그냥 이항분포 이겠거니 하고 가고 계시죠 지금. 그죠? 이항분포 속에 문제들이 들어있으니 이항분포인지 사고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자꾸 얘가 이항분포구나 라고 느끼셔야 해요. 응? 자, 불량품이 100개 중에 10% 들어있고 복원 추출이래요. 줄 쳐볼까요? 복원 추출. 무슨 뜻이에요? 복원 추출. 다시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지.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비복원 추출이죠. 오늘 시험에도 들어있었을 건데 비복원 추출 이거는 한번 꺼낸 것을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거고요. 복원 추출은 되돌려 놓는 거니까 누구임을 밝히는 단어이다. 독립이다 라는 걸 밝히고 있는 중에 나 독립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100개를 꺼내는 첫 번째 행위와 100번째 행위가 독립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중이야. 자, 100개를 꺼내는 게 100일 시행 횟수 N이고요. 10%가 확률입니다. 맞아요? 놀고 계신 건 나처럼 같이 놀고 계신 겁니까? 선생님의 경지에 이르신 겁니까? 그럼 바이노미얼 100에 10분의 1 되겠습니까? 100, 10분의 1. 평균 얼마? 10. 표준 편차 얼마? 3인데요. 뒤에 답이 오답입니다.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맞죠? 쌤 계산이 틀리지 않았죠? 10과 3이 정답입니다. 라스트 페이지. 시간보다 더 일찍 끝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먼저 할까? 17번, 18번이 둘 다 난이도가 있어. 둘 다 난이도가. 18부터 합시다. 18. 이걸 혹시나 나는 이걸 까먹었다. 그럼 정석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정석 이렇게 써놓자. 정석에 예제로 실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각 눈이 나올 확률이 모두 같은 5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가 K개이면까지 끊어볼까요? 일단 주사위를 5개를 던졌어. 주사위를 5개를 던진 건 5번을 던진 것과 같죠? 맞아? 시행 횟수 5번, 주사위 던진 거니까 독립시행.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주사위 동전은 아무 발언 없이 독립으로 갑니다. 주사위와 동전을 여러 번 던진 것 또는 여러 개를 던진 것은 독립시행입니다. 그럼 이항분포를 딱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선생님 문제 푸는 폼을 한번 보여줄게. 자, 이 문제를 읽으면서 나는 얘가 이항분포인지 이해를 했다. 그러면 5번을 던졌고 얼마였지? 3분의 1? 맞아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로 이렇게 잡고 시작하겠다. 자, 근데 상금을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만큼 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금의 밑에다가 4를 깔아서 준대. 4의 K승을 준대, 상금을. 맞아? 그게 어려워. 4의 K승의 상금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상금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요거 X라는 요 분포 상태에다가 4의 X승의 분포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 4의 0승이 가능하고 4의 1승이 가능하고 상금을 이만큼 이게 상금을 주는 거야. 이게 여기다 상금이라고 쓸까? 상금 요거 확률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고 5번 나오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5번 나와서 합계 1. 짠. 그러면 상금을 내가 X를 4의 0승을 받을 확률. 상금으로 4의 0승이라는 상금을 받을 확률은 이항분포에서 요 첫 번째 확률과 동일합니다. 확률이 바뀌는 건 아니야. 5번 중에 누가 3의 배수가 빵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확률 첫 번째 확률은 뭐가 들어가면 돼? 5, C, 0, 3분의 1로 0, 3분의 2로 5번 이렇게 되겠지. 맞아? 요게 요 자리로 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칸이 조그마니까 밑에다 썼어. 실제로 문제를 막 다 저렇게 푸는 건 아니고 내 이해를 도와주는 거야, 이해를. 상금이라는 녀석이 X가 아닌 4의 X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그냥 표를 한번 그려본 거야. 그러면 기대값이 어떻게 되겠니? 기대값. 이것에 대한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4의 X승에 대한 기대값이겠지, 정확히는. 맞아? 원래는 우리가 2X 이렇게 쓰는데 상금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얘랑 얘랑 곱하는 상황을 쓸 거야. 응? K가 R로 가야 돼? K도 괜찮지? R로 가자, R로. R이 0부터 5까지 4의 R제곱. 그 다음에 5CR, 3분의 1의 R, 3분의 2의 R 이렇게 가겠지. 찬찬히 갑시다. 2개밖에 없으니까. 요까지 중간 이해 갑시다. 중간 이해. 우리는 상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표도 작성해봤고 물론 표로 풀진 않지만 느낌을 갖기 위해 표를 작성해봤고 둘이 곱하는 걸 시그마로 썼어. 변수와 아래쪽 상금과 확률을 곱하는 작업을 시그마로 썼어. 여기에서 예전에 배웠었던 이항 정리의 상황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뭐 다른 색깔 들고 온 척하면서 똑같이 썼네. 요게. 자, 요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저기에서 뭔가 연산 중에 먼저 하고 싶은 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먼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우리 옛날에 이거 아주 쉬운 문제로 1번에 있었던 거야. 이항 정리할 때. 5, 4, 5라고 3분의 1 어라고 하면 되죠. 그지? 그 둘이 조인을 하면 이항 정리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둘이 조인을 하게 되면 형태가 n 컨비네이션 r에 p, r, q, n-2 형태를 갖추게 돼요. 상금과 중간에 있는 p의 r승하고 같이 맞추면. 그지? 그럼 뭐가 되게요? 넘어가도 될까?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 이거 잘못 쓴 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까? 5 빼기 r.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에 몇 승? 5승 이렇게 되죠. 정답은
저게 얼마니? 저건 2고 2의 5승은 32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왜 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질문 노트에서 질문을 정말 몇백 개를 보잖아. 통계 부분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예제야 이게. 질문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정석에서. 느낌이 어려운 거지. 상금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배운 지 그때 되면 한참 된 거니까 이 교과 과정상 이항 정리를 하고 확률은 이만큼 하고 이제 통계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거니까 이걸 이항 정리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좀 단시간에 달려왔으니까 요걸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이항 정리인지 인지하셔야 해요. 저 생긴 모습이 계속 이항 분포에 나오는 저 확률이 이항 정리에서 썼던 놈이며 독립시행의 확률이며 이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셔야 해요. 응? 그래서 언제든지 펴서 쓸 수 있도록. 이따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풀 문제 중에. 진짜 라스트 17번을 가겠습니다. 문제를 살짝 보겠습니다. 많이들 졸고 계신데요. 마지막입니다. 기운 내세요. 좌표 평면의 X축 위에 원점에 동점 P가 있다. 쌤이 읽으면 오히려 졸리니까 자기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첫 줄에 선생님이 정의하는 걸 따라 써볼래요? 주사위 3회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이 사건을 Y라고 정의하자. 다른 변수를 갑자기 쓰는 이유는 거기 문제에 X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X가 이미. 뭐 X 좌표 이러면서. 사건 좀 이상해 갑자기? 뭐라고 바꿔야지? 짝수인이 나오는 개수? 주사위를 3회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 0번부터 3번까지 가능하죠? 맞아요? 자,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니까 100% 독립 시행이고요. 얘를 이항 분포로 만들 거예요. 이항 분포로 만들어요.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항 분포를 만들면서 얘가 따르는 이 Y가 따르는 분포를 이 Y가 따르는 분포 하면서 이렇게 물결로 참 쓴다? 이렇게? 이 Y가 따르는 분포해서 Y 물결하고 이항 분포를 작성해 보세요.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3이고요. 짝수의 눈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죠. 맞아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이어서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요. 짝수의 눈을 내가 정의해서 홀수로 가셔도 돼요. 그냥 그 중에 짝수를 고른 거예요. 문제 중에 짝수를 내가 잡으려고 그냥. 되셨어요? 자, 이제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문제에서 정의된 좌표 한번 읽어보자. 짝수가 나오면 어디로 어떻게 간대요? 좌표 평면에 X축 위에 원점에 동점 P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좌표 평면이라고 굳이 안 보셔도 되죠. 수직선으로 보셔도 되죠.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X축 위에서 좌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을 간다. 이게 정의야. 외울까? 이걸 하려면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 안 헷갈려.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을 간대. 그러면 총 3번 중에 짝수가 아까 Y번 그랬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 Y번.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횟수는 3-Y번. 인정되세요? 3회 중에 Y번과 3-X번으로 나눠지겠네? 맞아? 짝수가 Y번 나왔다고 놨으니까, 정의했으니까 홀수는 3-Y번. 그럼 이제 좌표를 잡아보자. 그렇다면 좌표는
짝수가 나오면 몇 칸가? 2칸가. 2y 이렇게 되고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가. 어떻게 해야 돼? 빼면 되지. 3-y번을 빼면 되죠. 계산하면 3y-3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좌표라는 녀석이고 얘가 x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이미 확률 변수 x를 여기다 써먹어서 내가 y를 도입한 거야. 다른 변수 하나가 더 나와줘야 되니까. 문제에서는 이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걸 y를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됐어. 얘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a, y 더하기 b꼴로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돼. 1차식 꼴로 생겼네. 오늘 아까 전에 배운 공식 이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자. 우리가 세워진 이 녀석은 이 분포는 아까 요 물결이 뭐라 했냐면 y가 따르는 분포야. 그지? 그럼 여기서 y의 평균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너무 낮으니까 여기다 쓰자. y의 평균이 얼마이다? 2분의 3이다. 요거 찾아서 좋다고 답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좌표에 대한 인지를 전혀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y에 대한 평균을 이용해서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구도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구성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꼬기 시작하겠지만 요게 이제 기본 타입이거든. 그러면 그 좌표에 대해서 1차식으로 써서 1차식의 성질을 써서 이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구도를 잡는 게 어려워서 변수도 잡아보고 이렇게 한 거야. 정답은 뭐 그냥 하시면 되죠. 이제 얼마예요? 역시나 2분의 3입니까? 맞습니까? 우연히 똑같네요. 그죠? y에 대한 평균하고 x에 대한 평균이 똑같네요. 그죠?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x에 대한 평균은 3에 y에 대한 평균에 빼기 3을 하면 역시나 2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정답은 2번. 뒤에 두 개는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요거부터 할까요? 오늘은 조금 쉬었다 와서 5분 쉬고 휴식하고 복습을 요 기억 살리는 작업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두 개만 좀 어려워서. 수고하셨습니다.